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 산골 마을에 사는 김정분이에요. 올해 77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하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이 늙은이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저는 1966년 20살에 이 산골 마을로 시집 왔어요. 그때만 해도 이 마을은 정말 깊은 산골이었어요. 버스도 하루에 2번만 다니고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왔던 시절이었죠. 시어머니는 정말 무서운 분이셨어요. 키도 크시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제가 뭘 해도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정분아, 이 밥이 뭐냐? 설 익었잖아. 다시 해. 빨래도 이게 뭐야? 때가 안 빠졌어. 며느리가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해. 하루에도 몇 번씩 혼났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시집살이가 원래 이런 거겠거니 했죠. 새벽 4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어요. 가마솥에 불 지펴서 밥하고 된장찌개 끓이고 시부모님 세수물도 떠드리고 방 청소도 하고 농사일도 만만치 않았어요. 논농사, 밭농사. 여자라고 봐주는 법이 없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땠는지 아세요? 농사일 끝나면 마을 사람들과 술 마시러 가고 집에 와서는 밥은 해놨나만 물어봤어요. 집안일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임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입덧으로 토하면서도 밥은 해야 하고 농사일도 해야 하고 시어머니는 임신이 대수냐며 봐주지 않으셨어요. 첫째 민수를 낳고 둘째 민철이를 낳고 아이들 키울 때도 혼자였어요. 밤에 열나고 아파도 혼자 업고 보건소까지 걸어갔어요. 그때는 차도 없었거든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어느새 시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아이들은 서울로 시집장가 갔어요. 그제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집을 떠나고 나니까 남편과 둘만 남았어요. 그런데 더 외로웠어요. 남편은 나이가 들수록 성격이 까칠해졌어요. 아, 밥은 해놨나? 왜 이렇게 늦어? 집에서 뭐 했길래? 이 꼴이야? 40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고마운 말 한마디 없었어요. 제가 아파서 누워있어도 밥은 어떻게 하냐만 물어봤어요. 큰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회사 다니면서 1년에 2-3번 내려왔어요. 올 때마다 엄마 고생 많으세요 라고는 하지만 하루 이틀 있다가 바로 올라갔어요. 둘째 민철이는 더했어요. 명절 때나 겨우 얼굴 보고 평소에는 안부 전화도 잘 안 했어요. 손자들은 할머니를 그냥 시골에 사는 낯선 사람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와서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빨리 서울로 올라가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어요. 70이 넘으니까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했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남편은 전혀 신경 안 썼어요. 나도 아픈데 뭘 어쩌라고. 그게 남편이 제게 한 마지막 말 중 하나였어요. 3년 전 봄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체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억지로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간암이었어요. 그것도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길어야 3개월이라고.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3개월도 못 버텼어요. 진단받고 2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장례식 때도 정신이 없었어요. 상주로서 조문객들 받고 음식 준비하고 슬퍼할 틈도 없었죠. 아들들은 와서 절차만 처리하고 또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집에 혼자 있는데 이상하게 조용하더라고요. 50년 넘게 함께 살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이상하게 해방된 기분이 들었어요. 죄책감이 들면서도요. 더 이상 누군가 일어나기 전에 밥상을 차려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었어요. 누군가 술 마시고 와서 소리칠 일도 없고요. 처음으로 제가 먹고 싶은 시간에 제가 먹고 싶은 걸 해먹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6개월쯤 지났을 때 큰아들 민수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며느리 영희와 손자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엄마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저희가 모시고 가려고요. 처음엔 정말 고마운 줄 알았어요. 드디어 내 자식들이 날 생각해 주는구나. 그런데 며느리 영희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진짜 이유를 알게 됐어요. 어머니, 솔직히 여기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이런 깊은 산골에서. 그리고 이 집과 땅도 관리가 필요하고요. 아, 그때 깨달았어요. 걱정하는 건 제가 아니라 재산이었구나. 이 집은 남편 아버지 때부터 살던 집이에요. 한옥인데 꽤 크거든요. 그리고 논밭도 제법 있고요. 남편이 농협에 넣어둔 적금도 있고요. 며칠 후에는 둘째 민철이도 왔어요. 역시 아내 미경이와 함께요. 엄마, 형이랑 상의했는데 서울로 올라오세요. 요양원 좋은 곳 알아봤어요. 요양원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 요즘 요양원 시설이 정말 좋아요. 친구분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 운동도 하시고 24시간 돌봄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때 확실히 알았어요. 애들이 원하는 건 제가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편안하게 사는 거였구나. 제가 이 집에 있으면 계속 관리해야 하고 내려와야 하고 그게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요양원에 넣으면 한 달에 한 번 안부만 확인하면 되고 이 집과 땅은 자기들이 처분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주말 아들 둘이 가족을 다 데리고 내려왔어요. 가족 회의를 하자는 거였어요.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혼자 살면서 뭐 하실 거예요? 뭐 하긴. 내가 50년 동안 해온 대로 살겠다. 엄마, 그게 아니라 나이도 있으시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시잖아요. 건강? 나보다 건강한 77세가 어디 있는데? 아직도 밭일하고 집안일하고 오히려 서울 사는 애들보다 더 건강한 것 같은데요. 어머니, 솔직히 걱정되는 건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여긴 병원도 멀고 이웃도 멀고 그래서 요양원에 가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더 안전하고 편하실 수 있잖아요. 요즘 요양원은 정말 호텔 같아요. 노래방도 있고 운동시설도 있고. 그 순간 화가 났어요. 정말 많이 화가 났어요. 너희들은 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엄마, 무슨 말씀을?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몰라서 귀찮은 거잖아. 요양원에 넣어두면 편하고. 그때 며느리들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뭘 원하는지 물어본 적 있어? 내가 요양원 가고 싶다고 한 적 있어? 아들들이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놔둬. 하지만은 무슨 하지만이야. 너희들이 걱정하는 건 내가 아니라 이 집이잖아. 그때서야 본심이 드러났어요. 엄마, 그게 아니에요. 정말 어머니 걱정해서. 그럼 이 집 너희 줄게. 대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마당에 나가서 별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여보, 당신은 편하게 먼저 가놨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7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봤어요. 20살에 시집와서 57년. 그동안 내가 뭘 했을까?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게 다였어요. 정말 그게 다였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보자.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어요. 이장님, 혹시 우리 마을에 임대 나온 집 있어요? 작은 집이라도 괜찮아요. 왜요? 설마 이사 가시려고요? 네, 아들들한테 집 넘겨주고 저는 따로 살려고요. 할머니, 왜 그러세요? 큰 집에서 편하게 사시면 되는데. 편하게요? 이장님, 저도 제 삶이 있어요. 이장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정분이 할머니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정말 마음 단단히 먹으셨나 보네요. 네, 77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결심을 했어요. 이장님이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집을 보여줬어요. 방 2개에 부엌 하나. 정말 아담했어요. 할머니, 여기는 젊은 사람도 살기 힘든 곳인데 상수도도 안 나오고 전기도 불안정하고. 괜찮아요. 우물물로 살 수 있고 촛불 켜고도 살 수 있어요. 그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월세는 아주 저렴했어요. 남편이 남겨둔 적금으로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날 바로 계약했어요. 77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계약서를 쓴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짐을 쌌어요. 57년 동안 모은 것들. 정작 제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어머니가 물려주신 반지 하나. 그리고 제가 직접 담근 된장 항아리 몇 개. 그게 제 전 재산이었어요. 이사할 날을 정하고 아들들에게 연락했어요. 엄마, 이게 뭐 하시는 짓이에요? 민수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이사 가는 거야. 갑자기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어. 어머니, 말도 안 돼요. 그 좁은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넓은 집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좁은 집에서 자유롭게 사는 게 나아. 어머니, 이건 너무 감정적이세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감정적? 7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내 감정을 생각해 보는 거야. 민철이도 와서 말렸어요. 엄마, 그럼 이 집은 어떻게 하라고요? 드디어 본심이 나왔구나. 이 집?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 팔든지 너희가 살든지.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야. 그게 맞아. 처음부터 너희가 걱정한 건 엄마가 아니라 이 집이었잖아. 그때 아들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자기들도 부끄러웠나 봐요. 엄마, 정말 마음 바꿀 생각 없으세요? 없어. 이미 계약도 했고 이사업체도 불렀어. 그럼 언제 가시는데요? 내일 아침. 그날 밤이 이 집에서 자는 마지막 밤이었어요. 57년 동안 살았던 집. 추억이 많은 집이었지만 아쉽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가 됐어요. 내일부터는 정말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사 당일 아침 정말 간단했어요. 제 짐이 얼마 없으니까 금방 끝났어요. 아들들이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응. 연락드릴게요. 그래라. 딱 그뿐이었어요. 57년을 함께 살았는데 작별 인사가 이렇게 간단할 줄이야. 새 집은 정말 작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넓어진 기분이었어요. 첫날 밤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57년 만에 제가 먹고 싶은 걸 해먹는 거였어요. 짜장라면. 남편이 그런 인스턴트 음식 먹지 말라고 해서 한 번도 못 먹어본 거였어요.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77세에 처음 먹어본 짜장라면이 이렇게 맛있다니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새벽에 일어나서 밥 차릴 필요도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10시에 일어났어요. 77년 살면서 10시에 일어난 건 처음이었어요. 창문을 열어보니 작은 텃밭이 보였어요. 이전 집주인이 가꾸던 곳인데 이제 제가 가꿀 수 있게 됐어요. 상추, 깻잎, 고추.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심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57년 동안은 시어머니 입맛, 남편 입맛, 아들들 입맛만 맞춰왔는데 이제는 제 입맛에 맞는 것들을 기를 수 있어서 기뻤어요. 며칠 후 마을 회관에서 하는 체조 모임에 나가봤어요. 정분이 할머니 새 집으로 이사 가셨다면서요? 네, 이제부터는 제 마음대로 살려고요. 잘하셨어요. 우리도 혼자 살면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제서야 알았어요. 마을에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그리고 모두들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는 걸. 혼자 살면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울 틈이 어디 있어요?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정말 그랬어요. 텃밭 가꾸고 장 보고 집 정리하고. 하루가 금방 지나갔어요. 마을에 작은 카페도 생겼어요. 젊은 사람이 귀농해서 차린 곳인데 할머니들 모임 장소가 됐어요. 할머니들, 오늘도 오셨네요.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커피. 남편은 할머니가 무슨 커피냐고 했는데 마셨더니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아메리카노, 라테, 카푸치노. 이런 단어들도 새로 배웠어요. 77세에 처음 배우는 외국어였어요. 정분이 할머니 얼굴이 확실히 밝아졌네요. 그럼요. 자유롭게 사니까 그렇죠. 정말 그랬어요.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주름은 그대로인데 뭔가 밝아 보였어요. 한 달 후 민수가 혼자 찾아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좀 더 조심스럽고 정중했어요. 민수야.
왜 왔니?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혼자 사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편해. 민수가 집을 둘러보더라고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깨끗하고. 그럼 뭘 기대했는데? 아니에요. 그냥 너무 불편하실까 봐서요. 차를 끓여서 대접했어요. 제가 직접 따온 들깨잎으로 전도 부쳤어요.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요. 들깨잎이 어디서 난 거예요? 내가 심은 거야. 뒷마당에 작은 텃밭이 있어서. 엄마가 농사를 다시 시작하셨구나. 농사라고 할 것도 없어. 먹을 것만 조금씩. 민수가 한참 말을 못하더니 결국 털어놨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뭘? 엄마를 그냥 우리가 돌봐야 할 찜 정도로 생각했나 봐요. 지금 깨달았니?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아프시거나 하면 어떡해요? 아프면 병원 가지. 57년 동안 혼자 해왔잖아. 혼자요? 응. 아빠는 자기 일만 하고 너희들은 어릴 때부터 엄마가 다 알아서 했잖아. 민수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 지나간 일이니까. 그럼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없을까요? 뭘? 함께 사는 것 말이에요. 안 돼.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 말 잘 들어.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너희들도 너희 인생 살아.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그럼 가끔 안부는 여쭐 수 있죠? 그건 당연하지. 하지만 예전처럼 엄마가 너희 일에 간섭하지도 않을 거고 너희도 엄마 일에 간섭하지 마. 그렇게 선을 분명히 그었어요. 정이 있다고 해서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77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거였으니까요. 지금은 새 집에 온 지 6개월이 됐어요. 매일 아침 텃밭에 물 주고 마을 할머니들과 체조하고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수다 떨고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민수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해요.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민철이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에는 손자들이 편지를 보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 휴가 때 놀러 가도 돼요? 하고요. 편지를 읽으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들은 그리웠지만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답장했어요. 할머니도 보고 싶어. 하지만 놀러 오는 거라면 하루 정도만 와. 그리고 엄마 아빠가 함께 와야 해. 구독, 좋아요는 지친 노후에 큰 힘이 됩니다.